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 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만 먹으면 배가 바로 부글부글 끓고 외출하려고 하면 갑자기 배가 아파오고 설사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타는 것도 불안하셨던 분들, 어떤 분들은 나이 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고 또 어떤 분들은 병원을 다녀도 명확한 원인을 못 찾아서 답답해 하시곤 하죠. 오늘은 바로 그런 불편함을 10년 넘게 겪어온 81세 남성 어르신이 생활 습관 몇 가지를 바꾸면서 어떻게 설사 걱정 없는 삶을 되찾았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이 직접 겪은 변화의 과정, 아주 현실적인 내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81살이 됐습니다. 나이가 80을 넘기니 여기저기 아픈 곳도 생기고 젊을 때처럼 몸이 말을 잘 듣지 않는 날도 많지만 그래도 여태껏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의외로 설사였습니다.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큰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꾸 설사가 난다는 것이 생각보다 삶을 많이 불편하게 만들더군요. 처음 이런 증상이 생긴 건 10년 전쯤이었습니다. 아침만 먹고 나면 바로 화장실에 가야 했고 간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세 번을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소화가 안 됐나 보다 하고 넘겼지만 며칠 지나고 몇 주가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았고 어느 시점부터는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증상 때문에 가장 불편했던 건 외출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걱정 없이 다니던 버스나 지하철도 이제는 중간에 배가 아프면 어쩌나 하는 생각 때문에 좀처럼 타기 어려웠습니다. 시장을 가도 산책을 해도 항상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혹시 식사라도 하면 바로 배가 아픈 건 아닌지, 이동 중에 급해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걱정 때문에 점점 외출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제 아내도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설사를 자주 해요? 병원은 가봤어요?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 큰 병원에도 가보고 장내시경도 하고 피검사도 해봤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장이 예민해진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약을 받아 먹으면 며칠 괜찮다가도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5년, 7년, 10년이 지나면서 저는 어느새 그냥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체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여전히 심했고 특히 아침에 설사를 하고 나면 기운이 빠져서 하루 종일 피곤했습니다. 장이 예민해지니 식사도 조심스럽고 먹을수록 불안해지고 불안하니 또 장이 더 불편해지고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딸이 집에 와서 저를 보더니 아빠,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초췌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설사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 딸이 아빠, 혹시 장의 리듬이 깨진 건 아닐까? 그냥 음식 때문이 아니라 하루 생활 전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리듬? 장에도 그런 게 있어? 하고 되물었더니 딸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이 제각각이고 물 마시는 습관도 불규칙하고 운동도 들쭉날쭉하고 스트레스도 쌓여있고 이런 것들이 10년 넘게 쌓이면 장이 불안정 모드로 굳어버린다는 거였습니다. 딸이 제 일주일 생활을 관찰해보자며 작은 노트를 건넸습니다. 아빠, 뭐 드시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드시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물, 잠, 움직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장에 신호를 보내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 장 건강이라는 게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좋아지는 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 말을 듣고 보니
제 생활이 정말 규칙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은 배가 고플 때 먹고, 점심은 건너뛸 때도 있었고, 저녁은 대체로 많게 먹었습니다.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고, 간식은 과자나 빵 같은 것들로 때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들쭉날쭉했고, 밤엔 TV를 보다가 한두 시가 돼서야 잠드는 날도 많았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장은 진짜 예민해요. 하루의 리듬이 엉키면 장도 같이 엉켜요. 규칙적이지 않으면 장도 불안해져요. 아빠는 장이 불안한 상태가 10년이나 지속된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바꿔보자.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3개월쯤은 해봐도 되겠지. 그렇게 시작된 게 바로 장 리듬 회복 루틴이었습니다. 딸이 만들어준 루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말해준 첫 번째 원칙은 아침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새벽 5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7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가끔은 9시에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장은 기상 시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해요. 동일한 시간에 일어나야 장도 항상 같은 시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눈이 떠지든 안 떠지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났습니다. 처음 며칠은 무척 힘들었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눈이 자연스럽게 6시 30분에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일어난 지 30분쯤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아침 식사 시간을 고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장은 아침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신호로 하루 리듬을 잡아요. 딸 말대로 저는 7시 30분에 무조건 아침을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밥이 당기지 않아도, 배가 안 고파도 조금이라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먹는 느낌이었지만 2주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 설사가 줄어든 것입니다.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바로 달려갔던 화장실을 이제는 아침을 먹고도 천천히 소화되는 느긋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장을 쉬게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것, 즉 야식과 늦은 식사를 완전히 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밤 11시쯤 배가 고프면 과자나 빵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장은 밤에 쉬어야 회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장 기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게 회복되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6시에 먹고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밤마다 허기가 져서 괴로웠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오히려 밤에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아침 배의 묵직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했는데 이제는 속이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물을 의식적으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날 때만 한두 잔. 하지만 장은 물이 없으면 움직임 자체가 느려지고 나쁜 균들이 늘어나기 쉬워진다고 했습니다. 딸은 하루 1.5리터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작은 물병을 하나 들고 다니며 1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 마셨습니다. 안 마시던 사람에게 1.5리터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자 오히려 입이 마르지 않고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만 바꿨는데도 설사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과식 금지였습니다. 장 건강에 가장 큰 적이 과식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장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넣으면 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설사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그릇의 양을 정확히 딸이 정해준 만큼만 먹었습니다. 아침 반 공기, 점심 한 공기, 저녁 반 공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2, 30번 씹는 게 처음엔 귀찮았지만 점점 입안에서 음식의 맛이 더 잘 느껴졌습니다. 6번째 원칙은 장내 좋은 균을 늘리는 음식을 매일 챙겨 먹는 것이었습니다. 딸이 알려준 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식이섬유, 하나는 발효식품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잘 익은 바나나 1개, 점심엔 삶은 고구마나 당근을 조금 먹었고, 저녁에는 요거트나 김치 아주 조금을 곁들였습니다. 예전엔 김치를 많이 먹었는데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김치는 좋은데 짜게 먹으면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만 심심하게. 그래서 아내가 김치를 덜 짜게 담아주었습니다. 7번째 원칙은 매일 일정한 걷기 리듬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 운동은 걷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딸은 하루 30분만 걸어도 장이 훨씬 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30분 걷기를 했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집안에서라도 걸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고 2주쯤 지나자 설사 뒤에 오는 기운 빠짐이 훨씬 덜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숙면도 더 잘 됐습니다. 8번째 원칙은 장 스트레스 줄이기 루틴이었습니다. 사람이 걱정하거나 불안하면 장신경이 직접 반응해서 설사를 유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딸은 저에게 아주 간단한 호흡을 가르쳐 줬습니다.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이걸 하루에 10번 정도 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플 듯한 순간에도 호흡을 하면 금방 가라앉는 겁니다. 장이 안정됐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9번째 원칙은 카페인, 밀가루, 기름진 음식 줄이기였습니다. 저는 평생 아침마다 진한 커피를 마셨는데 딸이 알려준 바로는 카페인이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반잔으로 줄였고 점점 보리차로 대체했습니다. 밀가루 음식을 줄이니 배가 덜 부풀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니 속이 편해졌습니다. 10번째 원칙은 장에 무리 주는 음식 피하기였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얼음이 가득 든 찬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찬물은 장을 경직시키고 설사를 더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지근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원칙을 차근차근 일상에 넣었고 딱 3주가 지났을 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설사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을 2~3번 가던 게 이제는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외출할 때도 화장실 걱정이 크게 줄었습니다. 뱃속에 항상 예민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한 대로 장의 리듬이 회복되니 몸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기운이 생기고 잠도 깊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설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간혹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너무 기름지게 먹는 날은 설사가 나기도 했지만 전처럼 며칠씩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면 회복됐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 6시 30분에 일어나고 7시 30분에 아침을 먹고 일정한 양을 먹고 밤에는 장을 쉬게 하고 걷고 물 마시고 호흡하고 이런 생활이 완전히 습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괴롭힌 설사는 단순히 장 문제가 아니라 내 생활의 리듬이 무너져 생긴 결과였다는 걸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사는 그냥 나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장에게 보내는 신호가 흐트러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장은 규칙을 만나면 안정됩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하루 리듬부터 천천히 바로잡아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가 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